초겨울에다가 이제 황사까지 또 다시 덮쳐오는 이런 날씨에 어떻게 잘들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회라고 하는 집단이 유지되려고 하는 한 정치라는 것이 사라질 수 없고, 정치가 존재하는 한 권력이라는 것도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마도 숙명적으로 껴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필요악이 정치이고 권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또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들이 성립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권력은 무척 좋은 권력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권력은 정말 나쁜 권력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지요. 권력에는 분명히 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좋은 권력하면 누구나 꼽는 것이 요순시대의 통치, 연임금, 순임금의 통치가 정말 좋은 통치였다. 좋은 권력이었다. 우리 조선시대를 따지면은 조선시대의 세종임금 치하의 통치라든지 성종이라든지 몇몇 대왕 소리를 들으신 분들, 우리 조선조 임금님들은 참 좋은 임금님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아주 나쁜 통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게 많지요. 로마의 칼리굴라나 무슨 네로 이런 양반들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황음무도했던 이런 통치 권력들 무척이나 많았죠. 우리라고 없습니까? 연산군 같은 이런 임금도 있었고. 하여튼 통치에는 분명히 좋은 통치와 나쁜 통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권력, 이 권력은 정말 좋은 권력인가 나쁜 권력일까? 그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라는 것이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모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인간 역사의 필요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왕권이라는 것이 대개 독재적인 권력이고 그래 별로 좋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민주제도라는 걸 또 발명해내기도 했는데, 오늘날의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제도라는 것들을 쭉 일별해 보면 이 민주제도라는 것 속의 권력도 그렇게 썩 좋은 권력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좋은 권력도 있지만 칭송을 받는 권력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인민민주주의 앞에다 붙이는 이 민주주의 권력들은 거의가 독재 권력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미국이며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혼란함, 이거는 분명히 좋다 나쁘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널 24K에서 지난 개천절 기념 동영상을 찍으면서 우리의 개국 사상은 뭐였냐, 건국 사상은 뭐였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 오늘의 권력, 대한민국의 오늘의 권력을 한번 좀 되짚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짚어 보고 나면 아마 독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권력 진짜 좋은 권력, 잘 나가고 있는 좋은 권력이구나, 아니면 정말 아주 나쁜 권력이네,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고 하는 이 우리의 건국 이념은 다른 말로 하면 풍요와 질서를 뜻한다. 한 나라가 집단들이 모여 사는데 선택할 수 있는 목표와 가치관, 그 최선의 것이 풍요와 질서 있는 사회, 풍요롭고 질서 있는 사회라는 것 아니냐. 결국 홍익인간과 이화세계가 그것을 뜻하는 개념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가적 이념, 국가가 어떤 국가든 목표로 해야 되는 가치관 또는 목표에 있어서 이 풍요롭고 질서가 있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규범,
이것은 아마 배척될 이유가 없는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추구하고 있는 걸 지금 봐도 결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성장 뭡니까? 풍요의 문제죠. 그리고 법치, 안정적 법치, 안보 뭐 이런 건 뭡니까? 결국 질서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권력이 이걸 따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나치기로 하고, 과연 우리의 권력은 그러면 이 풍요와 질서를 잘 실현하고 있느냐, 또는 그 풍요와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림을 담당한 일꾼들은 권력적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평가해 보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권력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 권력, 풍요를 대한민국에 잘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질서가 반듯하고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며 세상을 이끄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이런 감동적 결합이나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는 확고부동해서 전 세계가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깔끔하고, 우리는 그 순리를 따라서 살면 인생이 언제나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가져도 되는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긴 설명을 사실 할 필요가 없겠죠. 채널 24K의 앞에 프로그램들에서 쭉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밝혀드린 바대로라면 정말 대한민국 지금 풍요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질서가 분명히 반듯한, 무엇이 질서인지 누구에게 언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요?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면 우선 대한민국의 현재 권력은 권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권력을, 그러한 가치관을 실현시키도록 끌고 갈 수 있는 일꾼들, 권력의 일꾼들, 그들은 과연 권력을 잘 이끌어가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지 이번에 그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충효라는 가치, 그리고 인의 예지신이라는 가치, 또는 해탈이라는 범위까지 확장되는 그런 가치, 이러한 인격적 가치 규범,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질서 규범이었다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현재 살림꾼들이 여기에 부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좀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충효라는 얘기까지 이거는 뭐 구닥다리 언제적 봉건시대 얘기 이거 자꾸 꺼내냐, 그거 하지 말자. 좋습니다. 대한민국 뭐 어차피 충성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효도 뭐 이런 가치관 찾아본다는 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방황 정도로 치부되는 때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접어두기로 하죠.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인격을, 물격과 구분된 인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인격의 기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인격의 기준, 그것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기로 하죠.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집단들, 그들은 우선 어질인자 어진가요? 그들에게는 정말 덕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맹자의 얘기에 의하면 어진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측은지심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측은지심이 인지다냐라. 마음을 측은하다, 무언가에 대해서, 생명 가진 것에 대해서 측은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진 마음이 되고 그게 덕을 베푸는 기초적 인격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권력자들 참 측은지심이 있나요?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들을 2사람씩이나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형량이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형량들을 부여해서 막 집어넣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집단 내에서 그와 유사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이야기가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손도 대지 마라. 들여다보지도 마라. 그것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 그러한 기관까지 아예 그 근처는 범접도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어진 사람들입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 속에는 애초에 어진 사고 같은 것, 이런 건 들어있지조차 않았던 것이지요. 불의를 보고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불의를 그냥 두고 내버려 두는 권력, 이것은 부끄러운 권력이다. 수호지심이 의지단,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옳은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권력은 과연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회적 지적이 일어나더라도 사법적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우리 편이 한 거, 너희 편이 한 거, 이거를 완전히 기준을 갈라서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 수호지심이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은 군대 생활 좀 편안하게 해도 돼. 그 사람 아들은 편안하게 할 권리가 있는 건 내버려 둬. 너희들 아들들은 몇 분만 지각해서 부대에 들어가도 탈령이야. 이 속에 수호지심이 들어있습니까? 그 사람 진짜 그렇게 그런 권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내 마음에, 내 권력자인 내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바다에 여행을 가다가 수장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과정이 어찌됐건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얘들아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 심사 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사회의 부패 때문에 뜰 수 없는 배를 타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배, 제대로 운항도 안 되는 배를 탔기 때문에 사회적 부패 때문에 희생당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얘들아 고맙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패를 저지른 아버지 집단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법리를 세우고 순리를 세우고 하는 것이거니와 그 기준이거니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순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하느냐? 사양지심이 예지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겠다, 내가 힘을 다 갖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몫이시지요. 이렇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둘이 집단이 싸우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편 들면 이쪽이 정의고 이 편 들면 이쪽이 정의야 나대야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들 양보하시고 서로들 이익을 사양하시면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통합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좋은 권력 아니겠나요? 그런데 사회를 분열시키고 무슨 패거리들로 집합화시키고 내 편은 정의고 남의 편은 부정이고 이렇게 편을 끝없이 가르고 분란 속으로 몰아넣고 이거는 예가 아니지요. 게다가 살림을 맡았으면 그 살림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 것일 건데 18개 장관 중에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장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지혜를 보여줍니까? 시비지심이 지지단이라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단서다 그랬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권력 집단들, 국회 쪽에 가면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그건 뭡니까?
세계적으로 그들이 한 언행이 소문이 나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지는 언행을 했다면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지만 그들이 한 속기록을 갖다 세계에다가 전부 까발려서 들춰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멋지고 지혜로운 나라라는 칭송을 받게 될까요? 도대체 외교, 국방, 경제, 국토, 건설, 더 막 18가지를 다 늘어놔야 되니까 그러기도 그렇고 그들이 보여주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사단 칠정론에서 사단에 관한 것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과 권력자들의 위치가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거기다 이제 하나 덧붙여지는 인격적 미덕의 동양 기준이 있는데 믿을 신자 신이지요. 공자는 무신분립이다. 국가와 백성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엄청난 신뢰로 통합되어 있습니까?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입장 달라지면 완전히 이야기를 180도로 뒤집어 엎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기준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히려 선이 되는 거고 네가 한 일은 지금 오늘 아무리 정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신념에 의하면 그것은 제거되어야 하는 적폐이고 이렇게 언어가 도단되고 세상에 순리가 흐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신뢰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검토해 봤습니다. 가치관의 선택과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일꾼들의 자질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데올로기, 이상, 신념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무슨 권력의 자리에서 내가 실현해야 될 어떤 가치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 권좌의 의미를 좀 100번, 1000번이라도 되씹어보고 자신의 인격부터 먼저 좀 돌아보라. 세상에 흔히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로 옛 노인들이 파라코 같은 동네 건달들에게 했던 꾸지람. 이놈아, 먼저 좀 사람이 되거라. 이 호령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